전과 오범 대통령의 눈물겨운 의리. 광복절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특별한 날입니다. 일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국가의 주권을 회복한 날,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국민의 희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15일, 이날은 법치 붕괴와 범죄자 복권이라는 오명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법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면 복권했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었고,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인물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라면 이들은 엄중한 법 집행의 상징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 한 장으로 이들은 죄의 멍에를 벗었고 심지어 피선거권까지 되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과 오범입니다. 상습적인 불법과 법 위반 경력이 그를 대통령 자리에서 지우지 못했고, 이제는 그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내 편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사면은 조직 보스가 자신의 측근들을 구해내는 눈물겨운 의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리는 법치와 정의의 시신 위에 세워진 무덤과 다름없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사법 정의를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 장치로 국가 공동체의 이익과 국민 통합을 위해 신중하게 사용돼야 합니다. 억울한 사법 피해자,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범죄 개념의 변화, 또는 국가적 화해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면의 대상자 명단을 보면 국민 통합은 고사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인물들이 즐비합니다. 조국은 입시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로 권력형 비리를 은폐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윤미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민감한 역사적 사안을 사적 이익에 이용해 후원금을 횡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의 범죄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회적 신뢰, 특히 국가와 시민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그런 만큼 법의 단호함과 엄정함을 상징해야 할 이들이 사면됐다는 것은 사면권이 권력자의 사유물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면을 강행한 이유를 추론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정치적 동지, 과거의 전후,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지켜야 하는 의리입니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의 아이콘으로 포장되었고, 윤미향은 민주당의 상징적 정치 실험 중 하나였던 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로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들은 정치검찰의 희생양이자 내 편입니다. 그가 법치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이들을 사면한 것은 개인적 정치 생태계의 결속을 다지고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포석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겨운 의리는 법치와 국민 신뢰를 팔아치른 값비싼 정치거래에 불과합니다. 여론조사와 시민단체, 심지어 진보 성향의 정의당마저 이번 사면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당은 조국과 윤미향 사면을 공정과 책임의 최후 기준을 무너뜨린다고 규정했고, 사면권 남용이 법치의 근간을 흔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강행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없이, 사회적 합의도 없이 오직 대통령과 측근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면은 법치의 상징이었던 광복절을 범죄자의 부활절로 변질시켰습니다. 더 황당한 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의 행태입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조국 사면을 강하게 비판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광복절 사면 대상자 명단에 야권 인사들을 포함해달라는 문자를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보냈습니다. 그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송 원내대표는 사실상 이번 사면 논란에 조연해서 공범으로 격상됐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해명에서 관례였다. 비공식적 명단 전달일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여당이 조국 사면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사면 요청을 한 것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는 야당이 들고 있어야 할 법치 수호의 깃발을 스스로 내려놓고 여권의 사면 명분을 보완해준 셈입니다. 이번 사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특히 공정과 정의를 신뢰하고 살아온 시민들입니다. 입시 비리에 분노했던 학부모,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려던 시민, 그리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믿었던 국민 모두가 배신당했습니다. 광복절은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날입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의리 정치를 실행한 것은 역사를 모독하고 법치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치의 수호자가 아니라 법치의 파괴자로 광복절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번 사면 사태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여야 정치권이 그 과정에 암묵적으로 가담할 수 있다는 위험한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다음 정권에서도 이런 식의 내편 사면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영영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사면은 더 이상 사회 통합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 유지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면으로 자신의 정치적 동지들을 구해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국민 신뢰를 잃었고 법치주의의 기초를 허물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법치 수호의 주체가 아닌 사면 거래의 조연으로 추락시켰습니다.
결국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최종 수호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행동할 때 정치권은 그 압박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면 사태를 잇는다면 내년 그 다음 해에도 또 다른 조국과 윤미향이 광복절에 부활할 것입니다. 광복절은 범죄자의 부활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치는 거래할 수 있는 정치 상품이 아닙니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 법치와 정의를 훼손한 권력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